첫 문장부터 하네라가 자책의 기도를 끝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는 사실부터 말해야겠다. 그 벨소리가 하네라의 심장을 옛 이름 한영순으로 끌어내렸고 그 문 너머에는 공난숙이 아니라 진세훈이 서 있었다는 사실도. 진세훈은 수척한 얼굴로 어머니, 제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네라는 그 한마디에서 진세훈이 이미 무언가를 알아버렸다는 결론에 닿았다. 진세훈은 하네라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 있었고 확신의 근거는 주하늘이었다. 주하늘이 입을 열었다는 뜻이었다. 진세훈은 하네라에게 차정원 이야기를 꺼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주영채로 살아온 시간을 감추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자신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기존의 이름들을 모두 지워도 남는 건 차정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네라는 진세훈이 차정원이라는 이름을 5번이나 되뇌는 동안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돌아와 뺨을 때리는지 똑바로 경험했다. 하네라는 한영순이던 시절을 떠올렸다. 한영순은 가난했지만 눈물이 비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네라는 부회장이 된 뒤 눈물이 수학처럼 계산 가능해진다는 걸 배웠다. 그 계산의 결과가 지금의 이 지옥이었다. 그날 밤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의 이사회를 열었다. 공난숙은 이사회 테이블 위에 2개의 봉투를 올려놓고 각각의 이름을 썼다. 하나는 주영채, 다른 하나는 차정원. 공난숙은 차정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않았다. 공난숙에게는 2봉투 중 어느 쪽이든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공난숙은 자신이 세운 조건을 다시 떠올렸다. 첫째, 차정원은 진세훈과 결혼해 건양가에 뿌리를 내릴 것. 둘째, 차정원은 공난숙의 지시를 어기지 않을 것. 셋째, 주영채가 돌아올 경우 차정원은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공난숙이 이 조건을 만들 때 느꼈던 건 승리감이었지만 그 밤 공난숙이 느낀 감정은 의외로 피로였다. 피로의 원인은 주영채였다. 주영채가 파리에서 돌아왔고 주영채는 차정원의 손을 잡고 있는 진세훈을 봐버렸다. 그 표정은 아직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겼을 때의 울음을 닮았지만 울음 뒤에 숨어있는 것은 열등감과 분노와 오만이었다. 공난숙은 그 표정을 읽었다. 그리고 계산을 바꾸었다. 주하늘은 그 무렵 2개의 충성 사이에 갇혀 있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사랑했고 주하늘은 공난숙이 길러준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다. 주하늘은 사랑이 의리 위에 놓일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주하늘은 한 번도 진심을 가벼운 농담으로 내지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하늘은 진세훈에게 사실을 알렸다. 주하늘은 자신이 배신자가 될 것을 알았고 공난숙이 그 배신을 어떻게 요리할지 예상했다. 하지만 주하늘에게 더 무거운 건 차정원의 심장 박동이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 때문에 울 때의 소리를 알고 있었다. 진태석은 달랐다. 진태석은 사랑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알고 있었다. 진태석에게는 숫자가 사랑이었다. 주식의 곡선이 설렘의 곡선이었고 면세점 프로젝트의 견적서가 청혼서였다. 진태석은 공난숙과 손을 잡아야 했다. 진태석은 하네라와 재혼했고 진세훈과 진세미를 두었고 하네라의 야망을 관리해왔다. 진태석에게 관리란 압박과 보상의 균형이었다. 그 균형이 최근 흐트러졌다.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 차기범의 누명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둘째, 면세점 프로젝트 대출 약정서에 이상한 서명이 찍혔다. 그 서명은 공난숙의 비서 이름이었지만 진태석은 공난숙이 비서의 펜을 어떻게 쥐게 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었다. 진태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익이 같지 않으면 감정은 비용이다. 그래서 진태석은 감정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진세훈을 불렀다. 진세훈은 그 호출을 받는 순간 결심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도망치자고 말하지 않았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버티자고 말했다. 도망은 비겁한 사람이 택하는 길이라고 해서가 아니었다.
도망은 지나치게 비싼 길이었다. 도망은 신분증과 이름과 회사와 가문과 친구를 동시에 버리는 일이었고 그 무엇보다 정의감을 버리는 일이었다. 진세훈은 스스로 놀랐지만 진세훈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정의감은 차정원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들려준 이야기에서 생겼다. 차정원이 밤새 그려낸 디자인을 주영채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고 상을 탔고 유학을 갔고 돌아와서는 원래 내 것이다라는 표정으로 웃었다는 이야기. 진세훈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반복할수록 사랑이 설득력을 얻었다. 사랑이 논문이 된다면 그 논문의 서론은 도둑맞음이어야 했다. 한혜라는 그 시각 차기범을 찾아갔다. 한혜라는 차기범에게 당신의 누명, 이제 끝내자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차기범은 먼저 입을 열었다. 차기범은 억울했다. 억울함이 오래되면 억울함은 악취가 아니라 냄새 없는 공기가 된다. 차기범의 억울함은 그렇게 무취가 되어 있었다. 차기범은 조미향을 불렀고 조미향은 조용히 차를 우려냈다. 조미향은 말수가 적었다. 조미향은 어떤 날에는 지나치게 착해 보였고 어떤 날에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 조미향은 차기범이 한혜라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차기범이 한혜라에게 미워한다고 믿었다. 그 둘은 동시에 가능했다. 조미향은 그런 모순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 옆에 소금과 설탕을 같이 놓는 사람이었다. 조미향은 차를 내려놓고 물었다. 부회장님, 정원이는 아니, 차정원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혜라는 조미향의 호칭에서 잠깐 멈췄다. 정원이와 차정원의 차이는 조미향의 마음속 선긋기였다. 그날 저녁 건양그룹의 회의실은 공기의 밀도가 높았다.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훈아, 회사의 일은 회사에서 끝내자. 그 말은 집안일을 회사로 끌고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안일도 회사에서 끝내라는 뜻이었다. 진세훈은 그 뜻을 이해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앉아 있었다. 진태석은 면세점 프로젝트 일정과 대출 약정과 협력사 선정 서류를 나열했다. 그 서류들 사이에 이름이 있었다. 주영채. 그리고 다른 서류들 사이에는 또 다른 이름이 끼어 있었다. 차정원. 진태석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흘렸다. 이상함은 사실 묻는 방식이 아니라 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흘러나왔다. 세훈아, 너는 지금 누굴 데리고 들어오려는 거냐? 진세훈은 대답이 길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가짜였던 시간 동안 자신이 더 진짜가 되어버렸음을 말했다. 사랑이 사람을 진짜로 만든다는 문장은 낡았지만 낡은 문장이 진부한 것은 아니다. 진태석은 잠깐 웃었고 그 웃음은 칼로 고기를 자를 때 나는 마찰음과 닮았다. 세훈아, 회장실에서 사랑 이야기하는 놈은 둘 중 하나다. 곧 떠나는 놈이거나 곧 무릎 꿇을 놈이거나. 진세훈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 서류는 의료 기록이었다. 의료 기록에는 간질성 폐질환 의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진세훈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진태석이 처음으로 당황했다. 진세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틸 동안만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과. 그 고백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 고백은 유언의 전조였다. 유언은 협상력을 갖는다. 그 협상력은 돈보다 강하고 야망보다 단단하다. 진태석은 잠시 단어를 잃었다. 단어를 잃은 회장은 새로운 단어를 빌려오려 비서실을 눌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세미가 들어왔다. 진세미는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온 사람처럼 침착했다. 진세미는 오빠 진세훈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 늘 숨어있던 장난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책임감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진세미는 말했다. 아버지, 저 하늘이 오빠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건 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안건을 갈라놓던 칼 같은 긴장감이 부러져 나갔다. 그 무렵 주영채는 공난숙의 집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주영채는 자신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졌던 것을 돌려받으려 왔다고 믿었다. 믿음은 종종 사실을 이긴다. 그러나 그날 밤 주영채의 믿음은 사실과 마주쳤다. 공난숙이 봉투 2개를 서랍에서 꺼냈고 하나를 주영채 앞에 밀어놓았다. 봉투에는 파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다른 봉투에는 입양 무효 소송이 적혀 있었다. 공난숙은 무정한 듯했지만 사실 그 무정함 속에는 피로와 애정이 섞여 있었다. 공난숙은 속으로만 말했다. 영채야, 내가 진짜가 되려면 내가 훔친 것을 먼저 돌려놓아야 해. 그러나 공난숙은 입 밖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채야, 내가 사랑한 건 세훈이가 아니라 세훈의 자리였다. 자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주영채는 울지 않았다. 주영채는 울음을 미루는 법을 아는 아이였다. 미룬 울음은 곧 분노가 된다. 다음 날 차정원은 한혜라를 만났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한영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갔다. 차정원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는 호칭은 부르는 호칭보다 더 크다. 차정원은 자신이 왜 한영순에게 분노하는지, 왜 한혜라에게 끌리는지 그 감정의 역설을 처음으로 설명했다. 차정원은 버려진 딸이었고 버림받은 딸이 아니었다. 버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버림받았다는 해석은 시간이 만든 독이었다. 차정원은 이제 그 독에서 나오고 싶었다. 그래서 차정원은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버린 이유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돈이든 사랑이든 야망이든 그 어떤 것도 아이의 생명보다 값지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세훈 씨 때문에요. 그 말에 한혜라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계산되지 않은 눈물이었다. 그 사이 조미향은 차기범의 억울함을 풀 단서를 들고 건양가 문을 두드렸다. 조미향이 들고 온 것은 오래된 사진과 오래된 진술서였고 그 사이에 한 장의 통장 사본이 끼어 있었다. 통장 사본에는 공난숙의 사촌 회사에서 차기범의 과거 동료에게 건넨 이체 기록이 있었다. 그 이체 기록에는 날짜가 있었고 그 날짜는 살인 사건의 전날이었다. 조미향은 겁이 났다. 조미향은 매번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했지만 착함이 때로는 방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배웠다. 조미향은 결정했다. 조미향은 착함을 그만두기로 했다. 조미향은 살아온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조미향은 서류를 성당 재단처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조미향이 누른 번호는 기자의 번호였다. 공난숙에게도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병원이었다. 병원은 공난숙에게 주영채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록에는 불면증, 공황 발작, 경계성 성향에 대한 상담 이력이 남아있었다. 그 기록을 읽는 동안 공난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놓친 것을 보았다. 공난숙은 야망을 키우면서 아이의 마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줄어드는 마음은 더 큰 야망으로 메우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부풀어 오른 야망이 결국 아이를 찢어버린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했다. 인정은 곧 약점이었다. 공난숙은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더 냉혹해졌다. 공난숙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양 무효 서류를 찢으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봉투에 새 종이를 넣었다. 이번 봉투에는 치료 동의서가 들어갔다. 이름은 주영채, 서명은 공난숙. 진세미는 그 즈음 주하늘을 불러냈다. 진세미는 늘처럼 명랑했지만 명랑함은 방어막이었다. 진세미는 주하늘에게 나는 비혼이지만 오빠 손을 잡아보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다. 주하늘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주하늘은 정직했다. 주하늘은 나는 정원을 지켜야 한다고 고백했고 진세미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이해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세미는 그 자리에서 배웠다. 이해는 때로 사랑보다 고통스럽고 사랑보다 성숙했다.
진세미는 울지 않았다. 진세미는 약속했다. 내가 오빠 도울게요. 오빠가 정원 언니 지키는 동안 나는 우리 집안의 거짓말을 끝낼게요. 밤이 다시 왔다. 그 밤 진태석의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진태석의 차가 교차로에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미끄러졌다는 사실이 경찰 보고서에 적혔다. 브레이크 패드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 시간 건양그룹 서버실에서는 누군가가 면세점 프로젝트 계약 파일에 접근했고 접근 로그에는 내부 계정이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계정의 이름은 JHANUL이었다. 주하늘은 서버실에 간 적이 없다. 누군가가 주하늘의 계정을 도용했다. 도용은 곧 덫이었다. 덫은 누군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다. 차정원에게도 덫이 도착했다. 차정원에게 날아온 내용 증명에는 상표권 침해가 적혀 있었다. 차정원이 만든 캡슐백의 로고가 해외 명품의 로고를 베꼈다는 주장이었다. 그 서류는 엉성했지만 엉성함은 종종 대중에게 충분했다. 인터넷은 빠르게 달아올랐다. 가짜가 진짜를 베꼈다는 댓글이 상처처럼 붙었다. 주영채는 그 댓글들을 보고 처음으로 웃지 않았다. 주영채는 문득 깨달았다. 가짜라는 단어가 지금은 차정원을 겨냥하지만 내일은 자신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한혜라는 그 밤 병원 복도에서 진세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진세훈의 진료 결과를 확인한 한혜라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뼈저리게 알았다. 한혜라는 자신이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한순간 낯설어졌다. 한혜라는 자신의 직함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졌다. 한혜라는 결심했다. 한혜라는 차기범의 억울함을 풀 것이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다. 이혼은 파국이지만 파국은 때로 정화였다. 한혜라는 자신의 야망이 아닌 자신의 모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진세미가 기자회견장을 열었다. 진세미는 마이크 앞에서 웃지 않았다. 진세미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건양그룹은 면세점 프로젝트 전반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외압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외압이 우리 집안에서 비롯된다면 저는 제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선언이었다. 선언은 총알보다 빠르게 퍼졌다. 공난숙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진태석은 주먹을 쥐었다. 주하늘은 휴대폰을 끄고 서버실로 향했다. 차정원은 댓글을 닫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차정원은 베끼지 않았다. 차정원은 새로 그렸다. 새로운 선은 흔들렸지만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밤의 끝 무렵 건양가의 오래된 금고에서 한 장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사본에는 믿기 어려운 줄이 있었다. 출생자 차정원 부 진태석 모 한영수년 한혜라. 서류의 출처는 오래된 공증사무소였다. 날짜는 20해 전 여름이었다. 서명은 흐릿했지만 도장은 선명했다. 도장은 진태석이었다. 진태석은 서류를 움켜쥐고 멈칫했다. 누군가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서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한영순과 젊은 진태석,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다. 사진의 뒤편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다. 정원아, 언젠가 내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너의 이름을 내가 지켰다고 기억해라. 필체는 낯설지 않았다. 필체는 차기범의 필체였다. 과연 차정원의 출생의 비밀은 한 줄짜리 오해일까? 아니면 서류와 사진과 혈액이 동시에 가리키는 운명의 수학일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